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 프로그램 실습 두 번째 시간으로 딥러닝에 대한 주요한 내용들,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지도학습, 뒤지도학습, 강화학습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최적해를 구하기 위한 방법인 경사하강법, 머신러닝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경사하강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첫 번째로 그라디언트 디센트, 경사하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미분을 통해서 기울기를 구하고 기울기가 이렇게 기울기를 가지고 뭔가 해를 찾아내는 그런 간단한 수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어디에 쓰이는 것인가? 딥러닝 어디에 쓰이는 것인가? 경사하강을 통해서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한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딩 시간에 나오는 거고 요 3차 함수 같은 거는 고등학교 에 나오는 건데 간단하게 보면 요 선을 하나 직선으로 하나 딱 꺼놨다 그죠? 직선으로 하나 껐다는 말은 이거는 1차식이라는 거고 1차라는 말 함수에서 x 1승 그냥 x 여기서는 2분의 1x인데 요거는 2분의 1이 0.5잖아 그쵸? 그래서 x가 1 갈 때 y가 x가 2 갈 때 y가 1 정도 가는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반대로 마이너스 x라고 하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그러니까 이 화면에서는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 아래로 쭉 내려오는 방향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자, 2차 함수를 보면 여기 예를 보시면 u가 거꾸로 된 이렇게 된 형태를 볼 수가 있죠. 거꾸로 돼 있다는 것은 마이너스고 여기 2차라는 것은 x의 2승이 다항식에서의 최고창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3만큼 돼 있다는 거는 u자가 거꾸로 된 거고 이게 만약에 플러스면 u자 형태로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런 형식 두 번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오른쪽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3차를 보시면 x 3승 빼기 7x제곱 플러스 3x 최고창이 x의 3승 3차죠. 그러면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세 번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에 대한 간단한 기본적인 또 너무 졸업한 지 오래되셔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가지고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사하강이란 것은 정의가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킬 때, 그러니까 훈련시킬 때 우리가 딥러닝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죠. 훈련시켜가지고. 그래서 훈련시킬 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러면 뭘 하는 거냐? 어떤 함수의 최소값, 그러니까 1차 근사값을 구하는 최적 알고리즘. 말이 너무 어렵죠. 예를 들어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u자잖아. 그쵸? 그럼 2차 함수고 이거는 보통 y는 x제곱, fx는 x제곱으로 정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함수에 대해서 최적의 해를 구한다는 건요. 여기 보시면 x2일 때 y 값이 0이 되지 않거든요. 스테이셔너리 됐죠. 제일 안정돼. 요 최소값, 요 최저값을 구하고자 하는 건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구하냐면 이 U자 곡선에서 점이 이 선을 따라서 쭉 갈 건데 경사강이라는 거는 경사라는 건 기울기고 예를 들어서 x1에 있으면 이 x1에서부터 x2까지 쭉쭉쭉쭉 내려가면서 0으로 되는 지점까지 찾아내겠죠. 그리고 요 경사 기울기라는 거는 기울기가 가파르면 빨리 내려갈 거고 기울기가 완만하면 늦게 내려가겠죠. 그리고 이걸 지나가면서 학습을 하면서 x2의 값을 찾는 거고 반대로 x3에 있었다면 x3는 내려가는 방향으로 왼쪽 방향으로 가겠죠. x2 방향으로 쭉쭉쭉쭉 내려가면서 여기까지 구하는 거를 찾는 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조금 더 살펴보면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학습률. 그래서 여기는 스텝 사이즈라고 하는데 스텝 사이즈 경사 반대 방향으로 정의를 하고 최적 파라미터를 찾는다. 여기서 보시면 그림에서 보면
X 그려져 있죠. 그래서 학습을 할 때 기울기를 따서 내려갈 건데 스텝 사이즈 학습률을 하면 학습률은 생각보다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공부를 빨리 하네, 학습을 빨리 시키네. 그러면 공부를 빨리 하면 좋죠. 시간을 작게 들이고 뭐 1시간에 공부하는 것보다 10분 만에 공부해서 다 알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스텝률이 그러면 높은 게 좋은 거냐? 그건 좀 이따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학습률이 경사에 따라서 가면 첫 번째 X가 있는 데서 두 번째 X가 쑥 뛰겠죠. 그리고 경사가 이게 높으니까 쭉쭉 빨리 내려가지만 제일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 X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완만해지니까 학습률이 스텝 사이즈가 점점 좁아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울기 밑에 그러면 기울기는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고 스텝 사이즈도 그에 따라서 러닝 레이트 스텝 사이즈도 천천히 작아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좀 내용이 어려운데 경사는 파라미터에 대한 편미분 벡터를 의미하고, 그러니까 미분을 하게 되면 이 어떤 점에서 미분을 하는 그 기울기 접선 있죠? 그게 기울기가 되는 거고요.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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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제일 오른쪽 그러시면 내려가는 거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움직이면서 스텝 사이즈를 조절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최적해를 찾아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잖아. 제일 0이 되는 요 위치, y값이 0이 되는 이 위치에 수렴하는 값을 찾기 위해서 빨리 가면 되잖아. 그렇죠? 자, 그렇다면 자, 과연 그럴까? 스텝 사이즈 크면 빠르게 학습하고 적으면 느리게 학습한다. 그러면 빨리 공부하면 좋잖아요. 이거 다 5시간, 10시간 공부함보다 우리도 빨리 10분 만에, 30분 만에 공부해서 터득하면 좋다. 그래서 스텝 사이즈라는 거는 왼쪽 그림 보시면 스텝 사이즈가 이렇게 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균일하지 않는 것은 기울기에 따라서 이만큼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처음에 적어주는 스텝 사이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스텝 사이즈가 너무 크면 반대 방향으로 다시 올라가고 최소값을 못 찾는 경우가 생긴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여기 스텝 사이즈를 아주 크게 해놨어요. 그럼 반대 방향, 여기서는 기울기 밑으로 내려가긴 하겠죠. 근데 이걸 지나쳐가지고 일로 갔다가 또 반대 방향으로 봐야 되는데 일로 갔다가 이 산으로 갑니다. 내려가야 되는데 처음엔 좀 내려가려고 했겠죠. 근데 스텝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올라가 버리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텝 사이즈는 진짜 중요한 게 너무 작으면 진짜 오래 걸리겠죠. 내려오는데 스텝 사이즈가 내려오는데 너무 오래 걸릴 거고. 근데 너무 커버리면 이런 오류가 있고. 그러니까 스텝 사이즈를 조절하는 게 우리 학습할 때 관건인데 그거를 이제 코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체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문제를 또 살펴보면 스텝 사이즈 말고 지역 최소값, 로컬 미니마에 빠진다라는 게 있는데, 아까는 앞에 그림은 y는 x제곱 같은 단순한 함수였잖아. 그쵸? 근데 이거는 볼까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5번이니까 x의 오차겠네요. x의 오차 함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x가 한 8일 때 시작을 해가지고 쭉 내려가기 시작하면 x가 한 10일 정도쯤에서 마이너스 한 100보다 약간 밑에 여기에서 최적의 해를 찾겠죠. 근데 여기는 최적의 해가 아니죠. 뭐냐면 전체로 봤을 때는 x가 한 17.5 요쯤에 있는 마이너스 한 280 값 되겠다. 그쵸?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작하는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로컬 미니마에 빠져버리는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모멘텀을 추가하여 해결을 하였다. 관성이 있으면 힘차게 넘어간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쭉 내려올 거 아니야. 그쵸? 최적해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끝났는데 기울기가 높은 거에서부터는 힘이 쫙 받겠죠. 우리가 위에서부터 하면. 그러면 이 힘을 힘차게 해서 이 언덕을 넘어서 다음 글로벌한 미니마를 찾으러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는 머신 러닝 API, 파이토치, 우리가 쓰는 파이토치에 다 정의가 되어 있고요. 뭐 텐서플로우 같은 구글 API도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론적인 개념이 그렇다는 거고요. 관성이라는 거는 기울기가 높은 데서 쫙 내려왔기 때문에 야 여기서 마지막이 아닐 것 같아. 고개를 넘어가지고 다시 내려오면서 야 다시 찾으러 가자. 더 바닥이 있을 거야. 더 지하가 있을 거야. 이렇게 찾으러 가는 거죠. 그럼 관성에 대한 모멘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라디언트 디센트 코드를 바로 보면서 좀 이해를 좀 해보겠습니다. 좀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천천히 보시고요.
자, 사실 이런 코드는 텐서플로우나 파이터치에 다 정의가 돼 있어서 우리 함수 한 개만 쓰면 끝나는데 우리 개념과 원리를 터득하기 위해서 실제로 실제 코드를 가지고 학습을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줄에 보시면 텐서 1.0에서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x의 값이 여기 x를 정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x가 1.0인데부터 시작할 거고요. required gradient 기울기가 필요로 하다라고 정의를 해놨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제가 되는 아까 스텝 사이즈가 진짜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는 우리는 지금 거의 실험과학, 데이터 과학이라고 실험을 딥러닝에서는 실험을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8번에서 13번 보면 똑같은 건데 주석을 막 처리해놨다, 그렇죠? 그래서 스텝 사이즈가 여기 주석을 여기 스텝 사이즈 요 6개 중에 다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다 테스트를 해본 거고 1, 2-3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익스포넨트 지수 표기법으로 이거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0.01만 한 겁니다. 0.01. 그러니까 표기법 이런 거고 헷갈리시면 0.01, 0.001, 0.01, 0.11, 1.001, 뭐 0.99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스텝 사이즈를 이만큼 줬습니다. 이제 이건 테스트할 때 이거는 진짜 값을 바꿔가면서 넣어가면서 막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실험을 많이 해본 결과 천천히 내려가는 게 정확하게 내려가는 게 0.001부터 나중에 프로그램 돌려서 결과값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15라인에 보시면은 펑션 1이라고 하나 정의를 해놨죠. 함수를. 이 함수는 뭐냐면 x 값이 들어가면요. 어떤 함수냐면 x 곱하기 곱하기잖아. 그러면 이거는 x의 제곱이란 거죠. 그러니까 y는 x제곱. 아까 u자 곡선에 대한 간단한 그 함수에 대해서 최소가 되는 최저값을 구하는 우린 경사학을 통해서 최저값을 구하는 대상이 되는 함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주석을 좀 해놓은 거 보면 여기는 x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x 이렇게 보면 x가 하나, 둘, 셋, 넷, 4차씩 있죠. 4차 x가 4승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4차가 되는 복잡한 함수에 대해서도 나중에 테스트를 위해서 하나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그라디언트 디센트 보시면 밑에 함수 보시면 밑에 딱 보면 22라인에 펑션 1 호출하죠. 호출한 다음에 사용을 하죠. x가 들어가면 거기에 해당하는 y 값을 찾을 거고요. 그 y 값을 가지고 나중에 그라디언트를 구할 겁니다. 그건 25라인에서 그라디언트 구하죠.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연기도 했었죠. 백워드를 통해서 그라디언트를 구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x.그라드가 난이란 말은 난인 0, 합 없음 이런 건데 누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코드를 준 거고요. 그리고 28라인에 보면 27라인에 보면 touch.no underbar grad 이 함수를 실행한 거는 내려오는 거 있죠. 그림에서 쭉쭉쭉쭉 내려오는 거는 이거는 그라디언트 자체 계산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계산해서 빼주는 식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28라인에서 x는 x 빼기 스텝 사이즈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마이너스라 나오잖아요. 그렇죠?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겠죠. 내려오는 방향으로 위에서 보면. 그렇게 움직이는 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쪽은 그래프를 그리는 식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그래픽 API를 배워서 축 그리고 나서 XY가 되는 그 점을 그리고 선을 그리는 거니까 요거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했습니다. 요대로 하시면 어떤 걸 볼 수가 있냐면 뒤에 영상으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자, 실행을 한번 해보면요. 자, 천천히 이게 뭐냐면 오른쪽 1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쭉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시작 지점을 정하고 이걸 쭉쭉쭉쭉쭉 경사를 타고 내려오면서 최소값을 구합니다. 이때 스텝 사이즈는 0.01 가지고 이렇게 설정을 해서 학습률을 보는 거고요. 자, 이거는 어쨌든 목표는 0.0의 근사 수렴하는 값을 찾아내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속도가 좀 너무 이제 기울기가 여기서 완만해짐으로써 느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할 때 저 제일 마지막에는 너무 느려서 좀 편집을 했습니다. 갑자기 퐁 튀는 건데 놀라지 마시고 저기서 톡 했죠. 자, 그러면 스텝 사이즈를 바꿀 때 이건 스텝 사이즈를
0.01로 바꿨을 때 높였을 때입니다. 10배 정도 키우니까 빨리 내려오죠. 빨리 내려오니까 이 정도는 최적이죠. 그럼 욕심을 내서 0.1 1로 하니까 지금 봤습니까? 좀 날아가 버렸죠.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여기는 1로 해보니까 스텝 사이즈를 이게 내려오지 않고 왔다 갔다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인데 스텝 사이즈에 따라서 이게 회를 못 찾는 거죠. 요거는 0.99 해가지고 좀 1보다 좀 작게 해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스테이블하진 않는데 와가지고 찾아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스텝 사이즈가 여러분 실험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만큼 중요하구나 보시는 거고, 이거는 4차 아까 4차 함수 있죠? 아까 U자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럴 때 1일 때 최소값을 찾아내겠죠. 그러면 0.5를 지나가지고 좀 0.45 뭐 요쯤에서 하여튼 지금 이제 거의 다 와서 멈추겠죠? 이쪽에서. 근데 왼쪽에서 시작하면은 최소값이 마이너스 한 0.6 정도에서 멈추겠죠? 시작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막 웅덩이가 크면 아까 노칼 미니마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고요. 물론 그런 거는 모멘텀을 통해서 다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경사하강에 대해서 좀 어쨌든 y의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미분을 한 기울기에 의해서 속도가 조절되고 그 속도는 스텝 사이즈로 우리가 설정을 해주는 거에 따라서 듬성듬성하게 하는데 그 최적의 스텝 사이즈를 찾는 게 우리 딥러닝에서 우리가 프로그래머들이 해줘야 될 일이라는 거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회기. 뭐 어차피 회기라는 것도 지도 학습 중에 하나니까요. 자, 이 그림 똑같죠? 자, 선형 회기. 그 중에서도 선형 회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모두가 아닌, 전부가 아닌, 전부를 만족시키는 것은 정말 힘들죠. 그리고 여기서는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뭐냐면 대안으로 다수를 만족시키는 적당한 직선을 구하겠다. 자, 왼쪽 그림 보시면 우리가 이 빨간 선이 지금 쫙 꺼져 있죠. 이게 답이 나온 겁니다. 결과가 나온 거고요. 이 결과를 어떻게 구해내냐면 그 과정이 아까 경사하강법 왼쪽에서부터 쭉쭉쭉쭉쭉 내려오면서 이 직선이 계속 변경을 해가면서 모델이 계속 답을 구해가겠죠. 이 구해가는 과정을 데이터 만약에 데이터가 100개면 100개 가지고 한번 훈련을 시켜가지고 한 사이클 돌려본 거 이걸 에폭이라고 표현하는데 한 번 시켜서 직선 꺼보고 이거 오차가 좀 더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100개 갖고 한 번 더 훈련시켜봐. 그럼 또 두 번째 에폭을 시켜갖고 쫙 시키면서 이 선이 계속 변하겠죠. 선이. 그래서 마지막 1000번을 훈련시켜가지고 나온 그러니까 이 선의 의미가 뭐냐면 요 파란 걸로 돼 있는 점들 있죠. 얼마에 얼마 몇 평에 10평에 10만원, 100평에 20만원, 30평에 이런 모든 데이터 값들 점으로 다 찍어놓은 데이터 값들을 전체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이 전체에 대해서 적당히 만족시키는 최적의 해. 적당히 만족시킨다는 것은 오차가 실제 데이터랑 오차가 좀 작게 나는 거.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었단 말이야. 나중에 테스트할 때는 여기다가 이 선을 지나는 점, 예를 들어서 점을 하나 여기 선을 지나는 점이 나오겠죠. x 값이 얼마냐. 8평이 때 얼마, 7평이 때 얼마냐, 12평이 때 얼마냐. 그건 이 선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을 구하는 게 우리가 모델을 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이 빨간 선 하나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오차율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러니까 오차가 아까 여기서 0에 수렴한다고 했는데 그렇죠? 0에 요 수렴하는 과정을 우리가 코드를 통해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나왔던 거 y는 ax 플러스 b. 자, 이거는 y는 ax 플러스 b. 그러니까 ax 플러스 b가 함수가 되는 거고 y 대신에 fx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결론적으로 뭘 하고자 하냐면 이런 선형 있죠. 선형에서 이런 선을 하나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선은 뭐에 대해서 결정되냐면 a와 b. 예를 들어서 y는 3x 플러스 b 그럼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y는 3x 플러스 2 그럼 y는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y는 2 y절편이 2인 놈이 될 거고 y는 3분의 1x 플러스 7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완만하게 올라가면서 여기서 지나는 거. 그러니까 A와 B가 이 직선의 모양을 결정하는 거겠죠. 어떻게 누웠는지. 그래서 그걸 구하는 거고. 자, 그러면
또 어려운 요원 중에 한 개만 더 보면 내용이 좀 어려운 게 하나 더 나오는데 손실, 로스라고 하죠. 로스를 예측해야 되는데 현재 모델로 예측한 결과값, 그러니까 모델이라는 게 실제 값을 우리가 몇 개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한 평에 15만 원, 세 평에 27만 원, 7평에 26만 원, 뭐 40평에 80만 원, 뭐 이런 데이터들이 있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모델을 만들 거 아니야. 뭐 어떤 선형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러면 그 모델이 선이 하나 이렇게 직선이 그어지면 그 선에 직선으로 그어진데 값을 넣어보면 야 이거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지도학습이잖아.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이게 정답과 맞는지 안 맞는지 비교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오차율을 줄여나가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최적의 선을 만들어내는 거겠죠. 그래서 그라던트 디센트 관점에서 봤을 때 오차가 0에 수렴하는 값을 찾는 거고 기울기를 따라 쭉 내려가면서 그 오차를 구하는 거겠죠. 그래서 오차 구하는 함수 방식에 보면 mean squared error, 평균 제곱으로 차는 방식이 있고 교차 엔트로피 방식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쓰냐면 평균의 제곱의 오차.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U자 곡선처럼 이렇게 평균의 제곱으로 들어가죠. 이걸 쓰는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오차를 구할 때 제일 왼쪽에 보면 이게 쭉 내려갈 거 아니야, 이게 기울기로. 근데 우리는 오차가 0에 수렴하는 놈을 잡으면 되는데 0을 지나면 얘는 또 마이너스까지 쭉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아니고. 그러면 우리 스퀘어 들어가서 나중에 이렇게 잡는 거는 뭐냐면 U자면은 점점점 0에 가까워질수록 속도가 천천히 느려지면서 스테레오지면서 작겠죠. 그럼 속도가 마지막에 속도가 좀 느려질 수 있어도 안정적으로 찾는 게 있고요. 중간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0 이하로 갈 이유는 없겠죠. V자니까 여기서 절대값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속도가 일정하게, 왜냐면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속도가 스텝 사이즈 준 만큼 일정하게 가겠죠. 그럼 좀 빨리 찾는 것도 있고, 근데 뭐가 좋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떤 거를 적용하느냐가 딥러닝에서 프로그래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오차를 구할 때 적용하는 함수에 대해서 나중에 나올 건데 코드 나올 게 미리 설명을 좀 드렸고요. 코드 바로 보고 좀 이해가 힘들더라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목적은 훈련 모델 구하는 게 직선 하나 구해내는 겁니다. 여기서는. 자, 첫 번째 보면 자 여기 보면 클래스 리니어 모델이라고 해놨죠. 토치 NN이라는 건 뉴럴 네트워크의 약자고요.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네트워크 모델을 상속받아서 선형 모델을 만들겠다. 상속받은 거예요. 상속. 그리고 요 문법을 좀 모르지만 우리가 여기 df init self 생성자라고 하는데 초기화 슈퍼는 부모의 상속받은 부모의 생성자를 초기화한다 이런 거고 이거는 뭐 문법적인 거니까 나중에 파이썬을 좀 더 심학습한 다음에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 내용적인 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용적인 거는 여기에 보면 토치.landn 요 두 개가 돼 있죠. 그러니까 self.a self.b ab가 뭐냐면 아까 y는 ax 플러스 b ax 플러스 b, a와 b 이게 직선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직선의 모양을.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을 구해낼 건데 구해내기 전에 처음에 어떻게 그럴까? 아무거나 선을 하나 찍 구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3x 플러스 7이 될 수도 있고 5x 플러스 2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아무 값을 통해서 선을 하나 찍 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ab 값을 오차가 줄어드는 거에 의해서 수정해 가면서 선을 모양을 바꾸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밑에 보면 파라미터로 등록을 합니다. 자, 그리고 forward라고 돼 있는 밑에 거 보면 df forward에 여기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선형식이 나오죠. self a 곱하기 x 플러스 b. 그러니까 ax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보이죠? y는 ax 플러스 b. 이 식을 해서 우리는 선형에서 이걸 만들어내겠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밑에 자 데이터 준비라고 돼 있는데 보면 요게 하나의 예입니다. 맨하탄의 평수 한 평, 5평, 8평.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렌트비라고 합시다. 뭐 달러라고 하지 말고 헷갈리니까 그냥 만원으로 합시다. 한 평에 15만원, 5평에 55만원, 8평에 60만원. 일단 3개만 가지고 데이터는 원래 억수로 많을 텐데 훨씬 더 많이 시키지만 우리는 간단한 모델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전체 데이터가 3개짜리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입력이 1일 때 15만원, 5일 때 55만원, 8일 때 60만원 이런
실제 결과가 있고요. 명확하죠. 이래서 지도 학습이란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결과 비교할 때 비교해보면 되니까 훈련시켜 놓고 얘가 1일 때 15 안 하는데 이 모델은 1일 때 14가 나왔다 그러면 오차가 1이 나오겠죠. 어떤 모델을 그렸을 때. 그래서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5일 때 55가 나오는 우리는 명확한 결과를 갖고 있는데 어떤 모델을 우리가 그리겠죠. 모드를 적당히 만족시킨 그려야 되니까. 그럼 5일 때 얘가 뭐 만약에 53이 나왔다. 이 정도 오차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모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드를 만족시키는 해는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 오차들이 적당히 되는. 자, 그리고 모델을 정의하죠. 리니어 모델. 그러면 이제 밑에 보면 torch.nn의 MSE 로스. 자, 오차가 0에 수렴하는 걸 만드는데 아까 말했듯이 mean squared error, 아까 U자 쭉 해갖고 평균을 구한 제곱에 의해서 구하는 요 함수를 오차 함수를 적용을 하죠. 자, 그리고 옵티마이저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 SGD 그라디언트 디센트 경사하강법을 썼는데 이건 스토카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 이건 설명 안 드렸는데 그라디언트 디센트가 경사강법으로 점점 기울기를 따라서 내려가면서 스텝 사이즈만큼 내려가고 기울기에 따라 속도가 조절되면서 0에 수렴하는 위치에서의 최적해를 구해내는 거죠. 어떤 함수에. 근데 이거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3개밖에 없는데 1에 15만원, 5에 55만원, 8평에 60만원 3개밖에 없는데 이게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다 실행을 하려면 우린 3개밖에 없어서 다행인데 이게 막 1000개, 1000개 이렇게 되면 네트워크가 더 복잡하잖아. 그렇죠? 풀 커넥티드 네트워크에서는 n의 레이어 수, 노드 곱하기 n의 제곱승만큼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전체 데이터가 아니라 샘플로 몇 개만 뽑아서 예를 들어 100개가 있으면 20개만 해서 한 사이클 돌리고, 한 사이클은 F4이라고 했습니다. F4. 그렇게 돌리면서 훈련을 시켜갖고 최적을 구한 거죠. 밑에 보시면 제일 밑에 F4이라고 했죠? 요거 1000번 돌려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3개를 우리는 여기는 풀로 할 건데 3개를 1000번씩 훈련을 시키는 방식을 쓰도록 할 겁니다. 자, 위에는 이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F폭 1000번을 돌린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옵티마이즈.0 그라드 누적 기울기를 삭제하고 기울기를 구해낼 거고, 자, X 인풋이 들어가면, 자, 여기 보면 y underbar predict, 그러니까 예측 값을 하나 구하겠죠. 왜 구하냐면 x 값을 넣어서 예측 값을 구했어요. 이 예측 값하고 밑에 보면 예측 값 y predict랑 y 타겟 값은 뭐냐면 아까 실제 값이잖아. 한 평일 때 15만 원, 뭐 5평일 때 40만 원, 이런 실제 값하고 predict 값은 요 훈련 모델이 선이 하나 함수가 그려진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 값이랑 실제 값이랑 비교를 해서 야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아까 이 차이 나는 거는 아까 크리테리언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민스퀘어드 평균 제곱을 통해 갖고 오차가 얼마나 나는지 로스율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로스율을 보고 로스율을 줄여 나가야겠죠. 그걸 로스.backward, 그러니까 그라디언트를 계산하면서 아까 경사하고 쭉 내려오면서 0에 가까운 걸로 줄여 나가는 걸로. 자, 그래서 밑에 결과를 좀 보면 밑에 결과, 그러니까 밑에 옵티마이즈 스텝은 이제 계속 그라디언트 디센트 스트롱 하는 거고요. 자, F폭을 1000번 돌리니까 100번 돌릴 때마다 한번 찍어봤습니다. 100번. 그러니까 3개의 데이터셋에서 한 번 돌리는 게 한 F폭이고 100번씩 돌릴 때마다 여기 오차 로스율 계산했고 57, 49, 45 쭉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나마. 그래서 뭐 쭉 많이 내려가다가 45부터는 쭉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결과를 보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과는 뭐냐면 그림을 그려보면 저 코드를 보면 우리는 이 점 3개가 찍혀 있잖아요. 그렇죠? 한 평일 때 뭐 15만 원, 뭐 예를 들어서 뭐 5평일 때 55만 원, 8평일 때 뭐 60 몇만 원. 자, 이 점 3개를 만족시킬 만한 요 빨간 선을 구해낸 거, 우린 훈련을 시켜서 구해낸 겁니다. 근데 구해내는 과정을 보면 이게 결론이 이렇게 나온 거고, F폭 1000번 해가지고 우리 스텝 사이즈 정하고요. 여기서 해서 쭉 이렇게 빨간색을 구했는데 밑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그 과정에 대해서 F폭 돌릴 때마다 훈련시킬 때마다 이제 과정을 보여줘요. 처음에 랜덤하게 아무거나 그린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보라색 선이 이렇게 아무거나 찍 하나 긋습니다. 그리고 이 끄놓은 걸 가지고 이제 뭐냐 하냐면 오차율을 계산하는 거죠. 이 점 3개가 실제 그거고 내가 이 값을 한 게
이거 보라색이라고 하죠. 보라색 선을 지나는 거랑 실제 값이랑 비교해 가지고 오차가 왜 이렇지? 그 처음엔 아무거나 그렸고 그 다음부터는 오차율 밑에 보면 선이 여러 개가 보인 거 보시죠, 길기가. 그래서 그 오차율을 점점 경사각보로 줄여 나가면서 결국 빨간색을 수렴하는 거를 구해내는 거죠. 그래서 밑에 그림은 뭐냐면 오차를 좌하단에 있는 이 그림 보시면 처음에는 오차가 엄청나겠죠. 왜? 아무 때나 그렸으니까요. 보라색 그림 아무 때나 그려갖고 오차가 엄청나는데 F폭을 그냥 실행할 때마다 조금만 실행하면 바로 요 근처의 근사치로 가겠죠. 그리고 요 오차가 여기 얼마야? 200하고 0 사이 한 100보다 낮은 데부터는 안정적으로 오차가 거의 없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오른쪽 위에 그림 보시면 선이 여러 개 초록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막 많잖아요. 여기서는 이 오차를 점점 줄여가지고 최적이 되는 빨간 선을 구해내는 거죠. 그래서 우하단에 있는 이거는 오차가 너무 여기서부터 급격하게 줄어들고 안정화되는데 그게 안 되시고 로그 그래프로도 그려보면 이 오차가 어떻게 줄여지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만 하시면 이제 지도학습 회귀 선형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저렇게 훈련된 모델을 가지고 이제 3평일 때 렌트 가격 넣으면 되는 거죠. 이제 훈련 모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만들었으면 예를 들어서 3평 요 텐서에 3.0을 넣어서 3일 때 프리딕트 아이템 구해 주세요. 저 빨간 선을 지나는 X가 3일 때 Y는 얼마냐? 32만 원. 이렇게 된다는 걸 구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값을 구해내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저거를 추론해내는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분류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분류는 지도학습 중에서 아까랑 좀 다르게 여러 개를 분류하는 거고 결국은 오류를 줄이는 모델을 만드는 거고요. 회귀와의 차이는 회귀와 똑같은데 훈련 시 여러 출력에 대해서 확신을 높여 로스를 줄여준다. 몰아준다. 뭐냐면 아까는 선형에 대해서 1평이면 15만 원, 5평이면 40만 원 이런 식으로 딱딱 맞았는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캣도그 2개만 해놨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홀수도 있고 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타이거도 있고 많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긴 한데 어떻게 나오냐면 결과가 캣이다 도구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캣 사진에 대해서 테스트를 딱 해보니까 캣 76%, 32%, 도그 32%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 개에 대한 확률 값이 나오는데 그 확률 값을 몰아주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뒤에 그림을 보겠습니다. 회계외 여러 출력 확신을 높여준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게이미지를 탁 넣어서 이 네트워크를 쫙 통과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0.775, 77%, 11%, 0.39%, 0.7% 뭐냐? 개일 확률 77%, 고양일 11%, 말일 확률 0.3%, 3%, 그 다음에 치타 7% 이렇게 막 나오면 자, 요 아웃풋이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저 로스율이 나오는데 이게 꽤 훌륭하다 보시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몰아준단 말이 얘는 77%도 낮은 거지. 그래서 뭐냐면 100%로 가깝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밑에 보면 교차 엔트로피 오차라는 걸 적용해서 정보 이론에서 유도되어진 그 오차를 하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0.775를 1로 만들고 나머지는 이거죠. 0.775는 계속 높여줘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를 함부로 높인다는 게 아니라 이 뉴럴 네트워크를 지나면서 이 레이어를 지나고 레이어를 지나면서 점점 더 확신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훈련 모델을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낮은 이런 거 10%, 0.3% 이런 것들은 점점 더 확신을 줄여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모델을 만드는 게 크로스 엔트리 에러 그걸 적용해서 한다는 겁니다. 이게 약간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코드를 한번 바로 보면 예제를 다 보긴 힘들지만 여기는 처음에 이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보면 실습을 한번 해보면요 sklearn이라는 설치 오류가 납니다. 이 코드를 넣으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라이브러리가 없어서 그런 거니까 데이터셋을 우리가 RGB 그룹핑된 예제를 한번 돌려보려고 하는데 없으니까 밑에 가면 터미널 창 여셔서 pip3 인스톨 빼기 u sci kit 빼기 run 눌러서 엔터 치시면 이렇게 완성이 될 거고요. 그 코드 돌려보시면 뭐냐면 빨간색, 파란색, 그린 이렇게 세 가지 분류의 점들이 이거 데이터셋을 정의한 거죠. 요건 뭐냐면 이제 이거를 분류를 좀 해봤던 거예요. 그러면 예상이 되시죠? 이 빨간색과 파란색, 그다음 빨간색과 초록색, 파란색과 초록색 요 경계 얘네들을 어떻게 딱딱
끊어서 분류를 할 건가. 그래서 코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샘플이 2000개 점이 있습니다. 2000개 점. 그리고 센터즈 3이라는 거는 색깔이 3개로 분류가 돼 있죠.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으로. 그래서 2000개 점이 있고요. 자, 이거에 대해서 볼 건데 밑에 레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레이블이 3개니까 제일 밑에 줄 보시면 22001돼 있는데 012. 그러니까 이게 RGB, 빨간색, 파란색, 그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라벨링을 준 거고요. 지도 학습이니까. 자,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해내는 모델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트레이닝 모델을 만들어내는데 트레이닝 모델을 비슷합니다. 아까 전에 X 값을 넣어서 뭐 이렇게 빼도 보도 뭐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만들어내는 식이고 이건 뭐 아까랑 겹치는 거니까 뭐 특별하게 다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트레이닝 훈련 모델을 훈련시키는 함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래프를 그리는 비주얼라이즈 함수를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특별한 건 없고요. 자, 마이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요 돌리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간쯤에 보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그러니까 오차를 구하는 방식에서 크로스 엔트로피 정보 이론에서 유래되진 이 크로스 엔트로피 CEL이라는 걸 써가지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담 옵티마이제이션을 써가지고 LR 러닝 레이트 0.1을 가지고 2000개를 세 가지 색으로 구분한 걸 돌렸습니다. 뭐 됐고, 그 다음에 보면 제일 밑에 줄 비주얼라이즈 하기 전에 그 위에 트레이닝 시켜서 비주얼라이즈 하고, 자, 결과를 분석하는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40번의 에폭, 그 모든 데이터 2000개니까 이번 좀 많아서 2000개를 40번씩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8번 훈련 시킬 때마다 중간에 로스율을 보니까 로스율이 점점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그림 보시면 빨간색 보신 게 로스 그래프인데 쭉 로스율이 점점 급격하게 내려가고 처음에는 에러가 빨리 잡히고 마지막에는 천천히 잡히는 걸 볼 수가 있죠. 뭐 0.22에 수렴되면서부터 점점 작아지죠. 자, 그리고 요 파란색과 초록색은 뭐냐면 테스트와 트레이닝 두 가지를 하는데 여기서 정확성, 애큐리시를 말하는 거예요. 90 한 5점 뭐 이래 되겠죠. 우리는 100%에 수렴했는데 100%까지는 안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결과가 아까 왼쪽에 그림을 구분된 데이터를 갖다가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훈련시켜서 모델을 만들어내면 지금 색깔을 이렇게 3방향으로 영역을 구분해야죠. 그렇죠? 선 3개가 중간에서 딱 구분되어 있을 거예요. 이 모델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왜 95%밖에 안 나오냐면 여기 중간에 경계선에 걸리는 거 보면 이게 빨간색과 파란색 요 사이에 막 서로 경계선 영역 보면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건 오차가 날 수밖에 없겠죠. 빨간 거 파란 거 섞여 있는 데는. 하지만 얘는 모두는 만족시킬 수 없고 그걸 만족시킬 수 있는 선 그냥 명확하게 지금 구분해 버린 거예요. 이쪽에 있는 만약에 이쪽에 찍으면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야 파란색이다 빨간색이다를 낼 수 있는 이런 모델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분류라는 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라벨링이 여러 개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몰아주기 방식으로 해서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이제 큰 예제로 M리스트, 민리스트가 M리스트 손글씨 분류라는 게 손글씨에 대해서 라벨링을 다 해놓은 걸 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우리가 쓰는 손글씨마다 분류하는 그런 거를 또 M리스트 예제에서 많이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로 하게 되면 이거를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전체적인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요약을 하면은 우리 어떤 함수에 대해서 최저값 최소값이 되는 최저값을 찾는 최저값이라는 게 오차가 제일 작은 훈련시킬 때 제일 작은 값을 찾는 경사각 모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면서도 중요한 내용들을 학습을 하였고요. 지도 학습 중에서도 크게 나뉘어지는 두 가지 회귀와 분류. 회귀에서는 선형 회귀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맨하탄의 집값 결과와 입력과 출력이 명확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선형에 대한 근사한 직선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그리고 분류에서는 간단하게 RGB 모델 레드 그린 블루의 세 가지 분류를 선으로 꺼가지고 어떻게 분류를 딱 하는지에 대한 예제들을 코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동안 파이썬 9시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신다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여기서 전체 수업을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까지 수업을 들어주시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여기서 모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